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어제 오늘 영국의 가장 큰 뉴스는 자가격리 중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던 보리스 수상의 병세가 악화되어 토마스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입원할 당시만 해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예방 차원에서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했다는 소식이었으나 오늘 오전 뉴스에 의하면 어제 저녁부터 산소 마스크에 호흡을 의존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원수들은 보리스 수상의 빠른 회복을 비는 메시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상으로 얼굴을 보여주며 수상으로서 업무를 챙기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도미니크 랍 국무장관 겸 외무장관이 수상 업무를 대행하여 수상관저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센터에서 업무를 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리스 수상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 뉴스는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당수가 선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총선에서 참패한 노동당은 참패 요인이 코빈 전 당수의 리더십이 국민 감정을 똑바로 읽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브렉시트를 원했지만 제리미 코빈이 이끌던 노동당은 반대라고 생각했었고 지난 2년간을 반대를 위한 목소리만 높여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코빈은 당수직 사표를 내었고 새로운 리더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수가 사표를 낸 지 3개월 이상이 걸려서야 새 리더가 선출된 것만 보아도 내부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새로 선출된 키이어 스태머 씨는 그동안 내부 경선에서 호평을 받아오다가 토요일에 있었던 1차 공식 투표에서 56%를 획득, 더 이상의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즉석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경선 초기부터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레베카롱 베일리 의원은 투표에서 차점자로서 27.6%를 얻어 노동당이 더 이상 코빈식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사인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은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건설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여 나갈 겁니다. 정치적 결정은 못하더라도 정부가 하는 일이 옳다면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선 일성으로 이렇게 연설하는 그의 모습에서 영국민은 새로운 노동당 당수가 토니 블레어와 같은 중산층 출신의 보수주의자는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자유경제주의자이며 최소한 사회주의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어제부터 쇄도 내각을 개편하기 시작한 스태머 당수는 자신이 인권 변호사로서 노동당의 정책 고문 시절의 당수였던 옥스포드 출신의 에드밀 리번을 비즈니스 장관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신과 경선을 벌려온 리전 앤디, 레베카롱 베일리 2명을 모두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한 것만 보아도 그의 인간 폭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엔젤라 레이너를 부당수에 임명하였습니다. 금년 57세의 스태머 씨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며 2007년 변호사 빅토리아와 결혼, 슬하에 2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지영 팀장이 나토의 국방대학원에서 내놓은 나토 전략을 북한에 적용해야 하는가? 라는 보고서를 간추린 것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 북한의 해커들이 탈북자 인권활동가들, 전 북한 엘리트들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고 있는 사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금 북대서 양조약기구사나 교육훈련기관인 나토 국방대학은 최근 발표한 나토 전략을 북한에 써야 할 때인가? 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프에서 나토 국가들이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VOA 한국어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VOA가 간추린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미국과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토 국가들에도 해당이 되며 특히 2018년 나토 29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정상회의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 비핵화가 언급됐다는 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높아진 관심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선언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의 지지를 표하며 북한의 국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책 브리핑은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나토 국가들의 위협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엘리트 해커들은 한국의 사회 기반 시설 해킹에서 부터 해외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에 연루돼 왔다는 겁니다. 또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2016년 미국 뉴욕 연방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 해킹 사건 등을 북한 해킹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비국가 테러 단체들과의 무기 혹은 생물화학 무기의 거래는 북한의 위협을 동아시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또 나토에 대한 위협을 확산시키기 위한 북한과 러시아군의 공공연한 협력이 나토 국가들의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과 산업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북한과 러시아군 간의 협력 사례로 들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나토 국가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나토 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 한적 활동 감시를 위한 해상 작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캐나다가 2018년부터 북한 불법 해상활동 감시 작전에 참여했던 것과 유사한 해상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이전에 소말리아 해적들을 겨냥한 해양방어작전에 참가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소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